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새로운 5월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펀더멘털을 분석해보는 날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기 전에 최근 주목해야 할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채권이 9월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국채 관련 지표인 WGBI에 가입을 노력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선진국들의 국채들만 가입해서 관리되는 지표인데 가입하게 되면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으로 환율 안정 및 채권 시장 안정으로 금리 하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는 꼭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입 조건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 신용 등급이 S&P 발표 기준 A- 이상,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충족, 그리고 외환 시장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관건은 7월 외환시장 개방입니다. 마냥 100% 전면 개방은 힘들고, 우리 입장에서 외환시장의 개방 조건은 RFI라는 외환거래 등록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 금융기관들만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거래할 수 있다는 것과 개방 시간을 연장하는 데 한국 개장 시장인 오전 9시부터 싱가폴 그리고 런던 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대로 자리 잡으면 한층 선진화된 외환시장의 구조가 되어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겠지만 약간의 불안 요소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투기 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리고 거래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기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세력의 힘에 의한 쏠림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의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의견입니다. 과연 환투기 세력의 장난을 현 수준의 외환보유고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새벽 시간 모니터링만 열심히 한다고 런던 시장에서 새벽의 장난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환율이 급변동하면 당국은 외환보유고를 꺼내어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 매수 개입을 하면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것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환율이 상승할 때 금고를 열어 시장에 달러를 팔아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금고가 비워지는 것이라 그런지 말들이 많아집니다. 다음의 차트에서도 환율이 크게 요동치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2021년 이후에는 그나마 상승하던 곡선이 꺾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로 GDP 대비 22% 선입니다. 대만은 GDP 대비 70% 정도, 스위스, 싱가폴, 홍콩 등은 100% 가까이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인 BIS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7월 외환시장의 개방에 앞서 사전 준비되어야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외환보유고를 BIS 권고 기준인 9,600억 불 수준까지 보유합니다. 현재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런던 시장까지 거래가 되면 유동성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총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재검토해보고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편하게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미리미리 계약을 체결해 놔야 합니다. 세 번째로 24시간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양성해야 하고 또 야간 시간에 이상 조짐이 보일 때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험을 확충해야 합니다. 막대한 원화를 혹은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투입해서 안정시켜야 하는데 결제 시스템이 어떠니 책임자가 누구니 하다 보면 이미 시장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미리미리 간접 경험으로 대비해보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래 시간을 차라리 24시간 거래체계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이 더 안정적일 텐데 왜 런던 시장에 맞춰 새벽 2시에 장을 닫아야 합니까? 미국 시장과 연계하여 24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게 더 안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원달러 선물 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회원사의 수수료 수입을 위해 짧게 잘라놓은 1개월짜리 상품을 3개월로 늘려 현물과의 괴리도 줄이고 해지 비용도 감소시키고 또 거래의 유지성, 그리고 시장 참가자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24시간 체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략 생각나는 거 정리해보았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 개방이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자료는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당장 7월인데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결국은 정부는 임기 내 최대의 업적이 될 수도 있는 WBGI에 가입에 사활을 걸었다 생각되어 쉬쉬하면서 후다닥 외환시장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 개방으로 뒤통수 맞고 WBGI 가입도 물 건너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상승 하락 시소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야기하다 보니 아니게 서론이 길었네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생각지 못한 호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바라는 경기 불황에 의한 금리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지표는 실업수 당첨 건수가 늘어난다면 경기가 안 좋은 것이니 호재가 될 것이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쁘게 나오면 또 호재가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게 되어 호재가 된다라니 참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상승 하락 시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보기 좋게 밝은 원과 어두운 원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밝은 원은 새로이 부각되는 또는 기존의 요인들 중에 좀 더 의미가 커지는 요인들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WBGI 지수 가입이 성공적인 요인이 될지 불안 요인이 될지가 큰 이슈가 될 듯하고 7월 외환시장 개방이 또 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그리고 자국 보호무역주의 부활 등은 많은 압박으로 작용할 듯해서 또한 변수로 서서히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자금이 대거 시중에 풀리기 시작할 테고 이로 인한 달러 유동성 증가는 결국 달러 약세 요인이라 환율 하락 변수로 떠오르는 그림입니다. 엔달러 160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알아서 160엔을 피해가는 세력의 움직임이 결국은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고 현재 153엔대까지 하락을 유도한 것이 일본 당국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의 SSG, 쓱 쇼핑몰 만들 때 모집했던 사모펀드의 1조 투자금액 상환에 대한 불안감이 새롭게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건설 쪽도 좋지 않은데 이래저래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전히 시장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WBGI 가입과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5월 5일 기본적인 요인을 짚어보았습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 아직은 뭔가 엉성합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휴 끝자락 한 주 잘 보내시고 내일 차트 분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